지금처럼 주간 단위로 진행되는 회의는 앞으로 지역센터 대표님들 뿐만이 아니라 브랜드를 맡게 될 브랜드 매니저들, 브랜드 창업센터를 맡게 될 소위 소속 컨설턴트들도 함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브랜드 매니저, 브랜드를 하나씩 맡아서 가맹본부를 도와주는 기본적인 그 사업 모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필요한 이야기들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을 최대한 좀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할게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준비하면서 한 2시간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게 미리 통지가 안 돼서 여러분들이 아마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제가 일단은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이야기를 좀 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1월 28일 날 했던 1차 간담회, 오늘이 사실상 2차 간담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3차 간담회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소위 그 3번에 걸쳐서 브랜드 센터, 브랜드 매니저에 대한 업무를 여러분들에게 일단 그 전달할 것들을 총 정리해서 전달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것도 당연히 녹화를 할 거고요. 녹화를 할 거고, 이 내용은 앞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그대로 다 보셔야 되도록 하는 영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오늘 뭐 그 후반부에서 잠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도 좀 그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는 브랜드 매니저로서의 기능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주목해 주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하면 뭐 그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면 일단 답을 드릴 수 있는 거 드릴 테고, 오늘 상황이 여의치 않은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다음 주 교육 간담회 집어넣는다든지 내용을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체크해 놓으셨다가 이따가 질문하실 때 좀 몰아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 교육부터는, 그러니까 내년이죠. 2023년도 주간 회의부터는 회의에 온전히 참석을 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여전히 지금 카메라를 안 켜놓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카메라 안 켜놓으신 분들은 회의에 참석 안 한 걸로 간주를 할 거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주간 회의에 이제 참석을 하는 분과 안 하는 분의 차이를 둔다고 했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분명히 벌칙 조항도 추가하겠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일단은 회의에 온전히 참석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걸로 간주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약속했던 최소한 50% 이상의 회의를 참석하기로 했던 약속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금전적으로 손실을 보게끔 이렇게 한다는 말씀 제가 이미 개별적으로 면담 때 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여기서 또 잔소리하는 것처럼 화면 좀 켜주세요, 화면 좀 켜주세요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화면을 안 켜시는 분은 그냥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브랜드 매니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좀 11월 28일 날 걸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매니저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 각도로 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다르게 느낄 수도 있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게 최종본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 매니저. 지금 제가 여기서 브랜드 매니저라는 용어를 쓰는 건 브랜드별 창업지원센터를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모든 지역센터 대표님들 브랜드를 맡으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 앞으로는 브랜드를 맡지 않는 지역센터는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매니저 역할을 하지 않는 지역센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이건 확정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브랜드 매니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숙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브랜드를 무조건 하나는 맡아야 된다라는 거, 프랜차이즈죠.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무조건 하나는 맡아야 된다라는 거고, 프랜차이즈 하나도 맡지 않는 경우는 창업경영신문 이제 소속 컨설턴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초대된 분들도 기본적으로 창업경영신문 소속 컨설턴트 이상이 되는 분들이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를 무조건 하나씩 맡아야 되고, 브랜드 하나도 맡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창업경영신문 소속 컨설턴트나 지역센터가 될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여기서
메인 브랜드는 한 개만 맡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건 여러분들이 한 개 브랜드를 맡아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한 개 브랜드로 멈춰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성과를 냈을 때 두 번째 브랜드, 세 번째 브랜드를 맡을 수 있게 해드리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과를 내는 한은 브랜드 개수에 굳이 내가 제약을 두질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메인 브랜드를 하나 맡고 나서 그 브랜드를 가지고 제대로 업무를 익힌 다음에 숙지를 한 다음에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브랜드를 확대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드린 말씀이고요. 다만 신생 프랜차이즈나 예를 들면 이제 준비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의 경우 그런 똑같은 원칙을 적용했을 때 아무래도 좀 뭔가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신생 프랜차이즈일수록 우리 도움을 더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이 신생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내가 브랜드를 하나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브랜드를 맡지 못하게 하면 그건 또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의 개별 면담 때 별도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여기서 새로운 원칙을 하나 정했는데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 가맹본부와의 계약이 체결을 한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 체결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협력회원이 가장 이제 낮은 수준의 계약일 거예요. 1년에 100만 원을 내는 협력회원이 가장 낮은 수준의 저희 그 상품일 텐데, 수익 모델일 텐데, 적어도 여러분이 직접 A라는 업체를 발굴해서 창업경영신문에 업무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브랜드가 있다면 그 업체를 발굴한 분에게 브랜드 개수에 관계없이 매칭해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메인 브랜드는 하나를 맡게 되는 거지만 여러분이 A라는 브랜드, B라는 브랜드, C라는 브랜드, 내가 각각의 회사의 대표들을 알고 그분들이 나의 실력 또는 나의 뭐 성실성 등을 인정을 해서 창업경영신문과 함께 일을 해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브랜드 개수에 관계없이 인정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으로 보면 이제 이건 영업력과 연결이 될 텐데, 예를 들면 나는 가맹본부를 충분히 내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분들은 뭐 10개, 20개도 맡지 못할 이유는 없다. 다만 여러분 그 브랜드 개수에 너무 욕심을 내지는 말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요. 당장 브랜드 개수가 늘어나면 수익이 발생하니까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가맹본부를 제대로 도울 수 있는 방법에 제대로, 그러니까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브랜드를 늘려버리면 실제로 그 브랜드들이 나중에 갱신을 하지 않을 거라고요. 기본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면 갱신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 창업경영신문이 가맹본부를 제대로 못 듣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꼭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뭐 영업 능력이 있어서 브랜드를 늘려간다고 한다면 그 브랜드를 정말 제대로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막연하게 브랜드 개수만 늘리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다라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브랜드 매니저로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게 전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한 개만 맡을 수 있다. 브랜드를 확대시켜 나가려면 성과를 내야 된다. 다만 여러분이 직접 가맹본부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상태여서 그런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런 경우에는 브랜드를 매칭을 해드리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브랜드 매니저로서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역할입니다. 구체적으로 가맹본부를 어떻게 도울지에 대해서는 오늘도 그 이야기의 일부를 얘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적어도 저희 창업경영신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가맹본부를 제대로 도우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서만 될 일은 아니고 창업경영신문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여러분이 직접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그 업체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꺼번에 다 열어놓을 수가 없어서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순서대로 해서 먼저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입장으로 오늘 시간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한 번도 언급했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매니저로서.
여러분, 브랜드 매니저로서 제가 이제 실제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뭐 교육하면서도 항상 강조하는 얘기지만 하나의 로컬 마켓을 책임지는 방식, 예를 들면 가맹점을 늘릴 때 A라는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을 늘리고자 할 때 전체적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것보다 대한민국 전체 시장을 공략하는 것보다 내가 이 가맹점을 우선적으로 늘리고 싶은 특정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공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아마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을 하든 못하든 간에 저는 그거를 개인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목표 상권 프로젝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가맹점을 늘리고자 할 때 아무 가맹점에 아무 지역에서나 가맹점이 늘어나는 것보다 내가 어느 지역에서 가맹점을 늘리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내가 목표로 하는 시장에서부터 가맹점이 늘게 하는 것 방식을 여러분이 취하면 사실은 마케팅 자체가 좀 더 쉬워지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반드시 고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렸을 겁니다. 자, 아직 그 이야기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앞으로 그 내용을 이제 알아가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가맹점 모집을 하는 방법으로서 특정한 마켓을 타겟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하게 강조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역할 하나가 주어지는데요. 여러분에게 특정한 상권을 하나는 좀 반드시 책임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정한 상권 하나는 반드시 책임져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브랜드를 맡고 있는 것처럼 브랜드를 하나씩 맡아서 브랜드 매니저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이 특정한 상권 하나 정도는 맡아가는 방식을 좀 취했으면 좋겠다. 여기 지금 과거에 상권지사에서부터 출발했던 분들은 그 상권지사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상권지사는 지역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의미가 없어지게 됐어요. 지역센터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상권지사를 포괄하게 됐으니까. 근데 거기서 상권지사는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었고 홈페이지를 운영관리에 되는 그런 의무감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여기 지역센터 대표님들이 지역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분이 브랜드 매니저로서 상권을 하나 책임진다라고 하는 건 그런 옛날에 상권지사나 지역센터의 개념이 아니라 특정한 상권만큼은 내가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내가 일단 뭔가 실천을 해야 될 것들이 있을 때 그 상권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실천을 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상권 하나를 책임지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특정한 상권을 책임진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뭐 그것 때문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리거나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이 상권만큼은 다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개념의 상권을 하나씩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하고 바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브랜드 매니저는 기본적으로 브랜드를 맡아야 되니까 브랜드 매니저라고 불리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특정한 상권을 하나 맡아야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 이어야 되겠죠. 당연히 여러분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특정한 상권을 하나 맡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역센터 대표님들은 이제 여기서 조금 혼돈이 올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전현만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전주시 센터란 말이에요. 전주시 센터인데 전주시가 하나의 상권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수많은 상권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무슨 말이냐. 나한테 전주시를 맡으라고 했는데 그 주 또 상권을 하나 맡으라는 게 무슨 말이냐. 전주시 상권을 그냥 전체적으로 전주시를 맡는 건데 여러분이 전주시를 똑같은 비중으로 다룰 수 없으니까 전주시에서도 내가 특별히 챙기게 될 그런 상권을 하나 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전주시 뭐 전북대 상권이든 전주역 상권이든 뭐 중화산동 상권이든 그런 상권들 중에 하나 정도 가장 내가 관리하기도 쉽고 그 어느 상권보다도 내가 좀 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권을 하나 맡아주면 그게 나중에 분명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브랜드 매니저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을 맡는다라는 개념이 없으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만 더 붙이는 겁니다. 어차피
프랜차이즈를 담당하면서 지역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상권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수많은 상권들 중에 여러분이 하나의 상권은 책임져 준다는 생각으로 하나의 상권을 좀 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권을 맡을 건지 저희가 여러분에게 따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때 여러분이 맡아줄 상권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나갈 겁니다. 자, 이건 어떤 거하고 직결되냐면, 여러분 지금 브랜드 매니저로서의 기능은 사실 가맹본부를 지원하는 기능 아닙니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브랜드 매니저가 100명이 있다면 100개의 브랜드가 창업경영신문과 어떤 식으로든 일을 하는 개념일 텐데, 동시에 방금 전에 제가 상권을 하나 맡아달라고 한 개념을 덧붙인다면 100개의 상권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맡고 있는 브랜드 중에 A라는 프랜차이즈가 매우 경쟁력이 있고 우수하다, 유망하다라는 판단이 되고, 그런 판단을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 매니저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해준다면 그 A라는 프랜차이즈를 100개의 상권에서 동시에 공략할 수 있겠죠. 여러분, A라는 프랜차이즈의 특정 상권에 가맹점을 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는 우리가 조금만 고민해 보면 답이 나올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이야기는 할 겁니다. 별도로. 아주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A라는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을 특정한 상권에 내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이거를 제가 목표 상권 프로젝트라고 정의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있는 그 상권에 대해서 여러분은 매번 목표 상권 프로젝트가 가동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은 내가 책임지고 있는 상권에 A라는 괜찮은 프랜차이즈가 하나 나오면 그 괜찮은 프랜차이즈에 가맹점을 하나라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100개의 상권이 예를 들면 동시에 공략이 된다면 그 A라는 프랜차이즈 회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죠? 100개의 상권에서 우리 가맹점 개설을 위해서 누군가가 노력을 해준다는 거니까, 그것도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그런 개념이 원래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프랜차이즈 드림팀의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브랜드 매니저는 브랜드를 하나 맡는 걸로 끝나지 않고 상권을 하나 맡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브랜드를 하나 맡으면서 상권을 하나 맡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고민은요, 제가 별도로 얘기하지 않아도 프랜차이즈 기업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고민을 해야 돼요. 한 개의 상권에서도 가맹점을 어떻게 낼지 모르는 사람이 전국에 가맹점을 낸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맹본부 임직원이라고 가정하고 A라는 프랜차이즈에 내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데, 내가 A라는 프랜차이즈 회사의 임직원인데 그 A라는 프랜차이즈 회사가 특정한 상권에 가맹점이 없다, 그 상권에 가맹점이 없는데 그 상권에 나는 가맹점 하나 내야 되겠다라고 맘먹었을 때 적어도 어떻게 접근을 해서 그 상권에 가맹점을 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고민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상권을 하나 맡아달라는 얘기고, 그 목표 상권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오늘 이야기 중반부 정도 될까요?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정도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수도 없이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느끼고 앞으로 그 목표 상권 프로젝트에 여러분이 좀 익숙해져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브랜드 매니저는요, 업종에 대한 관심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중요하게 다루질 않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BBQ를 맡은 사람이 치킨에 대한 관심이 없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맥도날드를 맡은 사람이 햄버거 업종에 대한 관심이 없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분이 EDR을 맡았다. 당연히 신석순 대표님인가요? EDR을 맡았다. 그러면 EDR을 맡았으면 당연히 카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특정한 브랜드를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매칭이 되는 건 특정한 아이템입니다. 그 아이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려고 이건 제가 일단은 노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전문가가 되십시오라고 얘기해봤자
바로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업종, 그 아이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여러분은 그 아이템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내가 카페베네를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데 카페에 대해서는 모른다? 커피숍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제대로 도와줄 수 없겠죠. 내가 그 카페베네를 도와주려고 맡았는데 커피숍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언제까지나 불완전한 존재일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이 특정한 브랜드를 맡았으면 그 브랜드가 해당되는 아이템, 여기서 말하는 저는 업종이라는 계속 표현을 쓰겠지만 여기서는 뭐 외식업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설렁탕집이면 설렁탕집, 치킨집이면 치킨집, 피자집이면 피자집 이렇게 좁혀서 여러분이 특정 아이템, 업종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창업경영신문에 어떤 치킨집에서 컨설팅을 요청해 왔어요. 근데 그 치킨집을 맡아줄 사람이 마땅히 없으면 가장 먼저 누구한테 의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치킨 프랜차이즈를 맡고 있는 분에게 의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분이 당연히 치킨 업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 치킨집을 도와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브랜드를 맡는다라는 건 동시에 아이템이 하나 매칭된다라고 이해하시고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되셨죠? 되셨죠? 근데 다만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접근하도록 제가 가이드를 하겠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그 업종에 대한 전문성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접근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역시 여러분에게 아직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 하나를 언급하겠습니다. 전수창업 아이템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업종과 연결됩니다. 내가 BBQ를 맡았다? 그러므로 나는 치킨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제가 지금 두 번째까지 말씀드린 게 여기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치킨과 관련된 전수창업 아이템을 하나 정도는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BBQ를 맡고 치킨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을 찾아올 사람들은 분명히 치킨집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요. 당연히. 근데 그 사람이 나는 프랜차이즈는 싫어요. 근데 창업은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적어도 그분을 창업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물론 독자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서 치킨집 창업을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실 그런 능력을 갖추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전수 창업이라는 개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당장이라고 제가 못 받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업종과 관련해서 전수 창업 아이템을 적어도 한 개 이상 운영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움직이셔야 앞으로 창업 컨설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업 컨설팅을 하면서 언제까지나 프랜차이즈 창업만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창업의 또 다른 대안으로서 전수 창업이라는 컨셉을 가져갈 건데 적어도 내가 맡고 있는 브랜드와 관련된 업종으로 전수 창업 아이템을 하나 갖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요.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분명히 제시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개척하라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를 할 건데 여기서 그 얘기까지 하면 또 길어지니까 일단 여러분이 그 단계까지는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접근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매니저가 단순히 프랜차이즈 하나만 책임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BBQ를 맡았으면 BBQ를 맡는 동시에 치킨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치킨 전문가가 되었다면 적어도 치킨집 창업을 원하는 분에게 전수 창업 형태로 치킨집을 창업시켜 줄 수 있는 단계까지는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 더, 네 번째. 슬기로운 마을 식당입니다. 자, 슬기로운 마을 식당은 제가 더 얘기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물론 최근에 참여하신 분들은 여기서 또 막히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슬기로운 마을 식당은 음식점 지원 시스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죠? 제가 여기서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음식점에 대해서
모든 음식점이 전문가와 함께 매출 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그것을 창업경영신문에서는 슬기로운 마을식당이라고 정의를 하겠다. 멤버십 프로그램으로 가져가겠다고 했고 저하고 개별 면담을 끝나신 분들은 월 12만 원으로 제가 확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슬기로운 마을식당이라고 하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월 12만 원에 서비스되는 음식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자, 이 슬기로운 마을식당은 여러분이 함께 책임져야 될 수익 모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우선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브랜드에 대해서 할 수 있겠죠? 내가 BBQ를 맡았으면 BBQ 가맹점들을 슬기로운 마을식당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테고요. BBQ를 맡는 동시에 치킨집에 관심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치킨집들이 슬기로운 마을식당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노력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슬기로운 마을식당은 여러분이 모두가 함께 가져가야 될 수익 모델이다. 그리고 이거 너무나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맹본부를 도와주는 또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이 브랜드 매니저로서 가맹본부를 도와줘야 될 때 가맹점 운영 관리를 도와줘야 될 경우가 있어요. 가맹점 업무 지원을 도와줘야 될 수가 있는데 당연히 그것도 중요한 역할일 겁니다. 브랜드 매니저에게. 근데 그 가맹점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슬기로운 마을식당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A라는 브랜드를 맡았다. 근데 나는 A라는 브랜드의 가맹점들을 슬기로운 마을식당으로 참여시킴으로써 나는 그 A라는 브랜드의 가맹점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매출 관리를 전문가가 도와주는 방식으로. 그중에 여러분들이 소통 매니저로 참여하든 LSM 매니저로 참여하든 어떻게든 참여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서 특정한 가맹본부의 가맹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마을식당이라고 하는 체계,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함께 운영하는 수익 모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는 언제부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는데 2023년도 내년 1월, 2월 초기에 바로 시작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할 거니까 슬기로운 마을식당은 그냥 1월 달부터 바로 여러분들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모델이다라고 인정하고 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슬기로운 마을식당은 별도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 제가 여기서는 더 설명하지 않습니다. 슬기로운 마을식당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음식점들을 창업경영신문의 회원으로 참여시키는데 회비가 12만 원이고요. 그 12만 원에 대한 대가는 전문가 2명, 최소한 2명 이상을 붙여서 매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출을 올려주는 시스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자, 이게 네 번째입니다. 외식업에 대한 관심이죠. 자, 그런데 이 외식업에 대한 관심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슬기로운 음식점 거래소. 그러니까 외식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음식점 사고 파는 거는 관심이 없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네 번째는 제가 슬기로운 마을식당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외식업에 대한 전문성이거든요. 외식업에 대한 전문성으로 슬기로운 마을식당을 우리가 함께 운영합시다 라는 얘기인데 그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당연히 가져가야 될 거는 슬기로운 음식점 거래소, 음식점에 사고 파는 문제. 여러분은 음식점을 팔아주는 역할도 해야 될 거고 음식점을 사주는 역할도 해야 될 거고 여기서 사준다라는 개념에서 뭐가 나오죠? 자연스럽게 인수창업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도 도와줄 수 있겠고 전수창업 도와줘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인수창업까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은 창업에 관해서는 자기만의 브랜드를 독창적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여러분은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솔루션을 셋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 소위 음식점을 사고 파는 문제는 여러분과 역시 창업경영신문이 함께 만들어가야 될 서비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얘기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고 알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때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음식점 사고 파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실무적으로 설명하는 데 시간을 쏟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건 외식업에 대한 전문성이고, 그 외식업에 대한 전문성은 당장 슬기로운 마을식당이라고 하는 수익 모델과 음식점 거래소라고 하는, 음식점 양도양수라고 하는 수익 모델로 그 귀결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브랜드 매니저예요. 브랜드 매니저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용.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제가 상권을 따로 말씀드렸는데 상권까지 하면 5가지. 자, 정리할게요. 브랜드 매니저니까 브랜드 하나를 맡아야 된다. 그리고 상권을 하나 맡아달라. 그랬죠? 상권 하나를 맡아달라. 그 다음에 그 업종에 대한 전문성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전수 창업에 대한 그 솔루션을 하나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식업에 대한 전문성.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브랜드 매니저는 이 5개로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이 브랜드 매니저만 가지고도 솔직히 수익 모델을, 여기 지금 소속 컨설턴트로 들어와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브랜드 매니저가 1차적인 관문인데, 그 브랜드 매니저로 돈을 어떻게 버느냐? 이 5가지로 돈을 기본적으로 벌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걸로 설명이 충분하지 않죠. 가맹 공부 하나만 도와주는데도 얼마나 다양한 게 존재하는데요. 충분히 설명되지 않지만 제가 이거를 크게 구분해서 5가지의 일종의 모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브랜드 하나를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상권 하나를 책임질 수 있는, 업종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전수창업 하나를 적어도 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외식업에 대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이 바로 여러분들 브랜드 매니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더 설명할 것도 없이요. 여러분, 앞으로 브랜드 매니저는 이 5가지 수익 모델이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끌고 가는 사업 모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디테일한 게 나오는 거지, 크게는 그 5가지로 여러분들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디테일한 것까지 얘기하면 뭐 한두 끝도 없으니까 여기서 일단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건 앞으로도 계속 반복할 거예요. 브랜드 매니저의 수익 모델은 총 5가지 가지고 앞으로 일들이 진행될 거다. 물론 브랜드 개수는 계속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너무 단순화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연결해서 말씀드릴 게 바로 핵심 상권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5가지 중에 여러분에게 상권 하나를 맡아달라고 했죠. 그 상권 하나를 맡아달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내용은 이달의 공동 마케팅의 개념입니다. 이달의 공동 마케팅. 여러분, 용어에서 바로 느낄 수 있는 게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마케팅이라는 뜻이에요. 공동 마케팅. 이해되셨죠? 앞으로 우리 모든 창업경영신문의 소속 컨설턴트는 이달의 공동 마케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동 마케팅을 전개하게 될 건데, 그 공동 마케팅은 이런 겁니다. 우선 이달의 프랜차이즈를 정할 겁니다. 이달의 프랜차이즈를 정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달의 프랜차이즈를 여러분이 맡고 있는 상권에 가맹점 개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왜 내 거 가지고 안 하고 이달의 프랜차이즈로 하느냐? 여러분, 내가 맡은 걸로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신석순 대표님이 이디야 커피를 맡았는데, 또 신석순 대표님이 예를 들어서 뭐 성북역 상권을 맡았다 치자고요. 핵심 상권으로. 그러면 성북역 상권에 이디야 커피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것까지 제가 뭐 여기서 공동 마케팅을 하자라고 얘기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당연하니까 더 언급할 필요도 없고, 제가 이달의 프랜차이즈를 정해서 이달의 공동 마케팅을 전개하겠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희한테 요구했던 게 뭐냐면, 당장이라도 나는 움직일 생각이 있는데 아이템을 왜 안 주십니까? 라는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하셨거든요. 가맹점 개설할 아이템을 달라.
그 가맹점 개설, 당장 가맹점 개설을 해도 문제가 없을 만한 아이템을, 브랜드를 저희가 이달의 프랜차이즈로 정해서 그게 한 개가 될지, 두 개가 될지, 세 개가 될지, 나중에 차고 넘치면 다섯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달의 프랜차이즈를 매달 정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 브랜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맡고 있는 상권에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이달의 공동 마케팅이고 그걸 위해서 이달의 프랜차이즈를 정할 거고요. 이걸 제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핵심 상권 프로젝트라는 말로 부를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맡고 있는 브랜드가 뭐라고요? 아니, 상권이 핵심 상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상권이니까 여러분이 맡았겠죠. 아무 상권이나 맡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맡은 그 각각의 핵심 상권을 공략하는, 예를 들면 저희가 가맹본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어떤 A라는 프랜차이즈한테 창업병신문하고 함께 일하자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핵심 상권만 해도 전국에 수십 개의 핵심 상권이 있다. 당신 브랜드가 우리 모두가 괜찮은 브랜드라고 인정될 정도로 준비가 되면 우리는 핵심 상권 프로젝트에 의해서 그 핵심 상권의 가맹점 개설이 이루어지게끔 체계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핵심 상권을 한 명의 컨설턴트들이 책임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쓸 거라고요. 자, 이해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핵심 상권 프로젝트가 진행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창업병신문하고 일하는 가맹본부들은 핵심 상권 프로젝트만 보고 들어올 수도 있는 정도로 핵심 상권 프로젝트는 매력적인 프로젝트다. 여러분, 앞으로 저희 창업경신문 소속 컨설턴트 계속 늘리겠다고 했죠? 지역센터는 말할 것도 없고 브랜드만 독자적으로 맡는 소속 컨설턴트들 계속 늘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100명, 200명, 300명 늘려갈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먹히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교육 사업을 그거와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략은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 그럼 앞으로 브랜드 매니저는 계속해서 늘어날 건데 각각의 브랜드 매니저들이 하나의 핵심 상권들을 맡아주면 핵심 상권은 앞으로 50개, 100개, 200개 늘어날 것이고 그 핵심 상권을 브랜드 매니저들이 소위 소속 컨설턴트들이 책임져 준다면 좋은 프랜차이즈가 발굴됐다라는 전제하에 여러분 나쁜 프랜차이즈를 늘려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이 정도 브랜드는 함께 노력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브랜드들에 대해서는 핵심 상권 프로젝트를 가동해서 가맹점을 구체적으로 좀 늘려가자. 물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오늘 제시하겠다고 그랬죠. 특정한 상권을 공략하는 방법을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목표 상권 프로젝트라고 했거든요. 특정한 상권을 공략하는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해서 특정한 상권을 공략하는 방법을 목표 상권 프로젝트라는 용어를 쓸 건데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나면 여러분이 맡고 있는 핵심 상권에 대해서는 계속 그 방법들이 반복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아주 매력적인 수익 모델이 될 거라고요. 내가 맡고 있는 상권에는 A 브랜드도 들어오게 될 거고 B라는 브랜드도 들어오게 될 거고 C라는 브랜드도 들어오게 될 거고 D라는 브랜드도 들어오게 될 거고 앞으로 그 상권에 가맹점이 들어오게 될 때 여러분은 목표 상권 프로젝트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가맹점을 늘릴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활동을 계속해서 하면서 누적될 거라고요. 노하우가 누적되면서 여러분은 훨씬 더 성과를 쉽게 내게 될 거다. 그래서 그 목표 상권 프로젝트라는 개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맡고 있는 핵심 상권을 왜 책임져 줘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상권 하나를 책임진다. 근데 여러분, 이 상권 하나를 책임지라고 했으니까 그 가맹점 모집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업종에 대해서도 그 상권이 우선일 거고 슬기로운 마을 식당에 대해서도 그 상권이 우선일 거고 슬기로운 음식점 거래소에 관련해서도 그 상권이 우선이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권에서는 여러분이 무조건 1등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음식점 컨설팅도 1등이어야 되고 예를 들면 내가 맡은 업종
치킨집 관련해서도 1등이어야 되고 적어도 그 상권에서는 전수 창업도 내가 가장 앞서가는 사람이어야 될 거고 당연히 가맹점 모집 말할 것도 없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다른 브랜드의 가맹점 지원까지도 이 상권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는. 이해되셨습니까? 예를 들어 신석순 대표님이 특정 상권을 책임지고 있으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가 12,000개가 있잖아요. 이론적으로는 12,000개의 프랜차이즈가 그 상권에 있는 가맹점을 낼 때 신석순 대표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가맹점을 내고 나면요. 슬기로운 마을식당이라는 이름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특정한 상권에 대해 책임진다는 얘기는 그 상권에서 벌어지는 모든 브랜드에 관심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어찌 보면 가장 작은 비즈니스가 될 거라고요. 가장 작은 비즈니스, 상권을 책임지는 비즈니스가 기본적으로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뭐 굳이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상권을 책임질 때 여러분 혼자서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역에 있는 지역센터 또는 마을 미디어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상권을 책임지기로 했는데 그 상권은 분명히 어느 지역센터에도 소속할 거고 마을 미디어에도 소속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창업경신문 인프라 지역센터나 마을 미디어가 만들어져 있다면 그 상권들 책임지는 분은 지역센터나 마을 미디어를 당연히 활용해야 되겠죠. 그 상권의 책임자로서.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상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어떤 루틴을 여러분이 앞으로 좀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사실 꼭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좀 가려웠던 부분이 이런 걸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지금 당장 움직여보고 싶은데 어떤 브랜드 하나를 좀 내놔봐라. 이거였잖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에게 아까 이달의 프랜차이즈로 선정되는 브랜드들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를 들면 이디야 커피가 정말로 우리가 함께 움직여 볼 만한 브랜드라고 한다면 이디야 커피를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설명이잖아요. 그죠? 설명이잖아요. 일종의 창업 설명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창업 설명회는 일반적으로 창업자들에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진행할 설명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그 브랜드를 제대로 소개해 줘야 되니까. 자, 근데 그 설명회 때는 여러분만 초대할 게 아니고요. 불특정 다수를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초대할 거냐면 그 브랜드를 주변 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디야 커피, 여러분 제가 이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B2B 설명회라고 부를 거예요. B2B 설명회. B2B 설명회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이디야 커피를 가지고 우리가 가맹점을 늘리면 재미를 볼 수 있겠다라고 확정됐다 칩시다. 그럼 이디야 커피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이디야 커피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설명회를 갖겠다. 그걸 B2B 설명회라고 하겠다. 근데 이 B2B 설명회는 여러분만 초대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을 초대하기도 하겠다. 그럼 일반인들이 여기에 왜 오느냐? 창업하려고 오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물론 창업자도 있겠지만 창업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이디야 커피가 좋은 브랜드라고 하니까 내 주변 사람에게 이디야 커피를 소개할 겁니다. 나는 적극적으로. 이해되셨어요? 창업자를 소개시켜줄 권한을 일반인들에게까지 확대를 하겠다. 그 혜택을 누가 보도록 할 거냐면 여러분이 보도록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딱 여기서 한 가지 수수료 문제 하나 짚고 갈게요. 창업자를 발굴하는 사람이 60%를 가져간다는 얘기는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가맹본부에게 500만 원을 받기로 계약이 돼 있으면 그중에 300만 원은 누구한테 간다고요? 창업자 발굴자한테 간다. 이게 얘기는 우리가 이미 지금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가야 될 60%가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소개해 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 사람한테도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맡고 있는 브랜드인데 누군가가 일반인이 예를 들면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인에게도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60%를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인은 그 60% 이내에서 수수료를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B2B 설명회를 하겠다라는 건 여러분의 어찌 보면 창업자 발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일반인을 동원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게 좀 생소하니까 여러분이 딱 하면 이해하지 못,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이디야 커피를 가지고 B2B 설명을 했다. 거기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초대하거나 또는 우리가 일반 광고를 통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똑같이 듣겠죠. 이디야 커피가 경쟁력이 있다라는 말을 듣겠죠. 그러면 자기가 일반적인 창업 설명 같으면 자기가 창업하는 것 이외에는 의미가 없는데 앞으로는 주변 사람들 중에 창업하실 분들에게 내가 이디야 커피 설명회를 들어보니까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 이걸로 한번 창업 한번 해봐. 라고 추천을 해주시면 추천을 해주신 분에게도 수수료를 들여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경위신문에 좋은 아이템, 우리가 발굴한 좋은 아이템을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게 B2B 설명입니다. 그래서 B2B 설명회를 앞으로는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특정한 아이템, 이 아이템 너무 괜찮으니까 한번 우리 움직여봐요 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회를 할 때 그때 B2B 설명회 일정을 맞춰가지고 함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그런 브랜드, 근데 아무 브랜드나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이달의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이달의 공동 마케팅으로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창업경영신문에 이런 공지사항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런 브랜드, 이 브랜드가 이런 면에서 매력적인데 주변 분들에게 이 브랜드를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공지사항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굴하고 있는, 여러분이 맡고 있는 브랜드가 소위 이달의 프랜차이즈로 선정되면 그만큼 실적이 많이 날 가능성이 커지겠죠. 이해되셨어요? 네. 여러분이 경쟁을 해야 되죠. 선의 경쟁. 내가 맡고 있는 브랜드를 경쟁력 있게 만드는. 그렇죠? 모든 소속 컨설턴트들이 이 브랜드 정말 괜찮은 것 같아 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맡고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여러분들의 이제 컨설턴트로서의 역량이고 그런 역할을 우리 힘을 모아서 함께 해봅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뭘 설명드렸냐면 이달의 공동 마케팅. 이달의 공동 마케팅은 이달의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몇 개의 브랜드를 정해서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핵심 상권, 여러분이 맡고 있는 핵심 상권에서 그 프랜차이즈, 이달의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가맹점을 내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구체적인 방법은 목표 상권 프로젝트라고 하는 방법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앞으로 매달 이달의 공동 마케팅이 추진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제가 이거는 그냥 덤으로 알려드릴게요. 아까 그 창업경영신문에 주변 사람 창업자를 소개시켜 줄 수 있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안심창업 서포터라고 하는 별도의 제도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 지역에서 안심창업 서포터가 활동을 많이 해주면 주변에 창업자를 소개시켜 줄 사람이 예를 들면 10,0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00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브랜드 매니저로만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내가 맡고 있는 브랜드가 있다. A라는 브랜드가 있다. 근데 이 A라는 브랜드의 창업자를 찾아줄 사람이 창업경심 소속 컨설턴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심창업 서포터까지 확대가 돼서 내 브랜드가 괜찮은 브랜드라고 인정만 받으면 수많은 사람이 그 브랜드의 창업자를 소개시켜 줄 것이다. 당연히 가맹점 느는 게 좀 더 빨라지겠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 드림팀이 어떻게 강화됐는지 이제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그죠? 프랜차이즈 드림팀은 지역센터도 마을 미디어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브랜드 매니저도 전부 다 프랜차이즈 드림팀의 구성원일 텐데
좀 더 나아간다면 안심창업 서포터까지 프랜차이즈 드림팀의 구성원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에 앞으로 저희 창업경영신문에 여러분 세무사들하고 일하고 있는 거 아시죠? 창업경영신문에 세무주치라는 제도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세무주치들도 가급적 이 일에 어떤 식으로든지 관여하게끔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물론 뭐 의무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세무사나 회계사들에게도 무조건 이익이 되게끔 저희가 그림을 그려서 앞으로 세무사나 회계사도 창업자에게 괜찮은 브랜드를 추천할 수 있게 만들겠다. 더 나아가서는 부동산까지도 창업경영신문과 연계해서 일을 하는 부동산들은 추천 프랜차이즈를 자꾸 주변 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렇게 해서 프랜차이즈 드림팀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 제가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할 수 있는데 프랜차이즈 드림팀의 몇 가지를 더 구성할 겁니다. 첫 번째는 요리학원들을 참여시킬 겁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요리학원들이 창업 요리 과정을 통해서 창업자와의 소통을 하도록 하겠다. 근데 거기에 전략을 하나 더 붙일 거거든요. 그건 제가 오늘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요리학원에 강력한 무기를 하나 더 붙여서 요리학원들이 저희 창업경영신문과 일을 함께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결국 그 요리학원에도 창업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창업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할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건 그냥 그림만 그려드릴게요. 이디야 커피가 전국에 가맹점이 수천 개가 있는데 그 이디야 커피 가맹점 중에 예를 들면 100개의 가맹점이 창업 체험 기능을 제공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면 저희는 그 경우를 그런 가맹점을 창업 체험센터라고 명칭을 붙여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럼 그 창업체험센터는 뭐가 될까요? 결국은 창업자들이 다가오는 통로가 되겠죠. 예를 들면 제가 이디야 가맹점주인데 나는 내 가맹점에서 창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면 그 가맹점은 창업체험센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공간에서는 이디야 창업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죠? 이디야 창업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별도로 모집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 가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창업자를 지원하는 기능이 자연히 작동을 할 거기 때문에 역시 심지어 가맹점의 창업지원센터를 개설하는 개념이 바로 창업체험센터일 겁니다. 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해가 안 되는 대로 넘어가시고요. 이해가 되면 또 이해가 되는 대로 넘어가시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앞으로 가맹본부들하고의 협약을 통해서 만들 거거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고요. 가맹본부가 창업체험센터라는 개념을 인정해주면 적극적으로 찬성해주면 우리가 가맹점들을 창업체험센터로 만들어서 창업자들을 좀 더 다양한 채널로 모으는 방법을 취할 거거든요. 그래서 창업체험센터 기능. 또 한 가지, 전수창업센터 기능.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건 제가 앞에서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음식점이 설렁탕 맛집으로 유명하다. 그 집은 프랜차이즈가 아닌 거죠. 설렁탕 맛집으로 유명하다. 근데 그 집에서 창업자에게 자기네 노하우를 전수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준다. 그러면 이게 전수창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창업자는 그 집에서 운영 노하우를 배워서 설렁탕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음식점을 우리는 뭐라고 붙일 거라고요? 전수창업센터라고 붙일 거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음식점을 우리는 전수창업센터라고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그 음식점에도 창업지원센터 기능이 탑재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이 아니네요. 그 다음에 카페. 여러분 카페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카페가 창업 카페 기능을 하고 싶으면 저희가 창업 카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 그 얘기는 옛날부터 했던 거고요. 여기에 마지막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여러분 지역 언론사들이 있을 거예요. 지역 언론사들을 만나보면 창업 지원 기능을 하고 싶은데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지역 언론사들이 많을 겁니다. 그 언론사에 창업지원센터를 탑재할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창업경영신문이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건 당연한 건데 왜 그 창업지원센터가 창업경영신문에만 있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 지역에 있는 지역 언론사가 창업지원센터 기능을 하고 싶으면 그 언론사에 창업지원센터를 탑재해 주겠다. 되셨습니까? 그때마다 이제 여러분 컨설턴트들의 역할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다 여러분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고 보지 마시고요. 내가 활동하고 있는 언론사가 창업지원센터를 하겠다고 한다? 그럼 그 창업지원센터 책임자는 내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북구에 있는 지역 언론사가 창업지원센터를 탑재하고 싶다. 그 기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당연히 가장 우선적으로 신석순 대표님한테 그 창업지원센터를 맡아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해서 더 범위가 넓어지는지를 제가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창업자들을 훨씬 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창업자를 만날 수 있게 만들어서 우리가 가맹 본부를 지원할 때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프랜차이즈 드림팀의 확장 모형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프랜차이즈 드림팀을 여러분이 이제 지금 프랜차이즈 드림팀의 구성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가맹 본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맡았잖아요. 브랜드 하나씩을. 적어도 어떤 거는 해줘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알아들으면 가장 좋겠고요. 못 알아들으면 일을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15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15가지는 뭐냐? 내가 A라는 프랜차이즈를 맡았다. 그럼 이 15가지는 기본이에요. 그냥 기본. 이해되셨어요? 15가지는 기본이다.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활용할 수 있는 무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아이템 등록입니다. 내가 A라는 프랜차이즈를 맡았으면 그 A라는 프랜차이즈가 아이템이 등록되도록 해야 된다. 이거 창업경신문 때 등록하는 겁니다. 동시에 온라인 박람회, 우리 스마트 창업박람회라는 사이트 있죠? 스마트 창업박람회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아이템 등록 1번입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하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겠죠. 두 번째, 그게 등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온라인 창업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아이템이 등록이 됐기 때문에 자연히 온라인 창업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당연히 그 업체를 조금만 설득을 하면 온라인 창업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게끔 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온라인 창업박람회에 참가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아요. 그죠? 고정비가 들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장점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고정비가 들지 않으니 제한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창업박람회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동영상 창업 설명회. 내가 그 브랜드를 맡았으면 적어도 동영상으로 그 브랜드가 한 번쯤은 제대로 소개되는 영상이 만들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것도 알고 있는 분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죠? 한 10분, 20분, 길면 30분 정도 질의응답식으로 해가지고 그 브랜드를 자세히 소개하는. 그죠? 대표적인 거 뭐 보면 된다고 그랬죠? 합동설명회 영상 보면 돼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합동설명회 녹화 영상을 보면 되는데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A라는 프랜차이즈를 맡았으면 A라는 프랜차이즈의 동영상 창업 설명회가 적어도 TV 창업경영신문에 올라가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맘만 먹으면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만들어주자. 네 번째. 여러분 이거 좀 어렵습니다. 건물주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는 분들은 아세요. 건물주 프로젝트. 건물주가 보증금을 내고 창업자는 시설비 투자만 해서 창업하는 방식. 이걸 제가 건물주 프로젝트라고 표현했고 계속 반값 창업이라는 용어를 썼을 겁니다. 앞으로 여기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브랜드 리스트를 정리해서 저희가 홍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맡은 브랜드가 이 방법에 열려 있게끔 가맹본부가 마음을 열게끔 여러분이 시도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가맹본부가 거절할 이유는 없어요. 거절한다면 지금 그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어차피 어느 곳에 어느 매장에 가맹점을 내야 되는데 그 매장 내는 방식을 좋은 자리를 선택을 하면
건물주 입장에서 건물주가 보증금을 투자를 해주는 게 더 이익이 되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건물주한테 희생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건물주에게도 이익이 더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주가 보증금을 투자해주면 이 더 큰 이익이 되게 만들어줄 거고, 그러면 창업자는 시설비만 투자하고 들어가면 창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창업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건물주 프로젝트라는 용어를 써서 지금 여러분 지역센터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이미. 모르고 계신 분들은 그만큼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미 올라가 있거든요. 그 프로젝트를 우리가 앞으로 더 공격적으로 할 거니까 그 프로젝트에 내가 맡은 브랜드가 리스트를 추가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좀 책임져 달라, 맡아달라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것을 네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방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창업체험센터 개념. 모든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을 창업체험센터로 활용할 수 있다. 모든 프랜차이즈는 자기네 가맹점에 창업센터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하고 약속을 하면 창업경영신문이 창업 체험 희망자들을 모아드리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가맹본부는 창업자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가맹본부는 어차피 창업자를 원하는데 창업 체험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을 해서 그런 가맹점을 운영해주는 브랜드에는 붙여드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업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을 높여드리겠다. 그래서 그거를 창업체험 프로그램이라고 저희가 정리를 할 건데, 앞으로 명칭을 그렇게 부를 건데, 여러분이 맡고 있는 브랜드가 창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 저는 가맹본부가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가맹점은 이익이 있을까요? 운이 좋으면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겠죠? 그죠? 창업체험을 원하는 사람이 우리 매장에서 몇 달간 일을 하기로 하면 그만큼 사람을 인건비를 줄일 수 있거나, 또는 적어도 창업체험을 원해서 온 사람들은 일반 그냥 소위 아르바이트생과는 차원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면 실제로 가맹점들에게도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창업체험센터, 창업체험 프로그램이라고 정의를 할 거고, 앞으로 여러분이 도와주는 브랜드들이 그런 방식으로 해서 가맹점도 개선하고 창업자도 모집할 수 있게끔 만들 거니까 거기에도 여러분들이 좀 적극 관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다섯 번째입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아이템 등록해야 된다. 박람회에 노출돼야 된다. 동영상 설명회에 반드시 만들어서 노출해야 된다. 건물주 프로젝트에 열려 있으면 좋겠다. 창업체험 프로그램에 열려 있으면 좋겠다. 다섯 가지. 자, 여섯 번째로 갑니다. 여섯 번째.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쉽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보면 창업정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창업정보라는 홈페이지. 여기에 메뉴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창업 아이템이라는 메뉴가 있고, 창업 설명이라는 메뉴가 있고, 창업 제안서라는 메뉴가 있죠. 상가 점포는 제가 설명 안 해도 되니까, 그죠? 상가 점포는 당장 창업자하고 직접 연결이, 제가 그 브랜드하고 연결 안 할 거고요. 상가 점포는 어차피 그건 매장 인수할 사람들이 보는 코너니까. 브랜드하고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브랜드 매니저로서 브랜드를 도와주는 개념이니까 그 세 개의 게시판을 여러분 브랜드로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맞나요? 맞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내가 맡은 브랜드가 A라는 브랜드인데 그 A라는 브랜드로 창업 아이템도 하나 정도는 올려야 될 거고, 창업 설명에도 계속 게재가 되는 게 좋겠고, 창업 제안서에도 게재가 되는 게 무조건 유리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창업 아이템이나 창업 설명이나 창업 제안서 게시판에 게재가 되면 여러분 홈페이지만 뜨는 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홈페이지에 뜨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여러분이 신석순 대표님이 지금 예를 들면 이디야 커피를 맡고 있는데 이디야 커피를 창업 아이템에 올리면 성북구센터에만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디야 커피는 모든 지역센터 홈페이지와 브랜드센터 홈페이지에 일괄적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디야 커피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더 많은 채널을 통해서 노출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디야 커피를 담당하고 있는 분으로서는 당연히 거기에 내 브랜드가 올라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맞죠? 창업 설명회도 맞는 얘기죠. 창업 제안서도 맞는 얘기죠. 자, 여기서 창업 아이템과 창업 설명회와 창업 제안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은 시간을 가지고 학습하십시오. 제가 여기서 그것까지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죠? 분명히 세 개가 다릅니다. 창업 아이템을 등재하는 게시판과 창업 설명회를 등재하는 게시판과 창업 제안서를 등재하는 게시판이 다 다릅니다. 지금 그거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부분은 분명히 시간을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됩니다. 되셨죠? 그 세 가지가 지금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 되셨어요? 여섯 번째가 창업 아이템, 일곱 번째가 창업 설명회, 여덟 번째가 창업 제안서, 아홉 번째는 추천합니다. 여러분 추천합니다 게시판 기억하시죠? 추천 공지사항과 같은 메뉴에 추천합니다. 광고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광고를 위해서. 그럼 거기에 내 아이템이 추가되는 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브랜드 매니저로서는 추천합니다에 우리 아이템이 등재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그럼 거기에 등재하려면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면 그 원칙만 가맹본부가 오케이를 해주면 등재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 중에 하나의 원칙이 뭐냐면 광고예요, 광고. 뭐냐면 내가 A라는 프랜차이즈를 맡고 있는데 A라는 프랜차이즈가 순천시에다가 광고를 좀 하겠대요. A라는 프랜차이즈가 순천시에다가 광고를 하겠대요. 순천시에다가 광고를 한 50만 원 집행하겠대요. 그러면 그건 추천합니다에 등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굳이 춘천시에다가만 등재할 필요 있습니까? 모든 추천합니다 게시판에 일괄적으로 올려주면 될 일인데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가맹본부도 부담이 별로 없죠. 춘천시에다가만 광고를 한번 하겠다라고 해도 추천합니다에는 등재가 된다. 이렇게 해서 좀 더 광고를 유도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게 여러분이 직접 혜택을 볼 거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역에서 광고를 하는데 돈은 가맹본부가 낸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가맹본부에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 그게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 열 번째는 뭐냐면 마을 미디어에 이런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마을 홍보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마을 미디어에는 창업 정보라는 게 없어요. 따로. 대신 마을 홍보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브랜드를 당연히 마을 홍보에도 올리면 더 좋겠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맡고 있는 브랜드를 마을 홍보 게시판에까지 표시가 되게 하면 당연히 더 이익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노력해 주셔야 된다. 그게 열 번째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현재 우리 창업경영신문이 가지고 있는 온라인 인프라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들을 여러분 당연히 들어가는 데서 누가 넣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노력해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노력해야 거기에 등재시킬 수 있다. 그게 6번부터 10번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부터 15번까지 마지막 5가지 갑니다. 11번째는 기사입니다. 기사. 여러분, 창업경영신문 기사 중에 프랜차이즈 신문십답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질문 10개에 답변 10개.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내가 그래도 A라는 프랜차이즈를 맡았는데 기사 포맷이 딱 정해져 있는데 질문 10개 표준화돼 있고요. 여러분 거기에 답변 10개만 쓰면 되는 건데 이 기사는 무조건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다음에서 여러분이 맡은 브랜드를 검색이라도 하면 우리 기사가 뜰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그 브랜드는 네이버에서도 검색되게 해드릴게요. 네이버에서는 기사로는 검색이 안 되고요. 블로그로 검색이 되게 해드릴게요. 이해되셨어요? 저희가 네이버에 블로그에 검색이 되게끔 여러분이 쓴 여러분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신문십답이 네이버 블로그에 반드시 검색이 되게끔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그 신문십답에 대한 기사는 여러분이 무조건 책임진다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 신문십답은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내용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프랜차이즈 신문십답은 계속 그냥 기계적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어느 시기든 검색하면 여러분이 쓴 그 기사가 어디선가 검색이 되겠죠. 핵심입니다. 두 번째, 신문십답과는 조금 유형이 다른 아이템을 소개하는 기사가 하나 있어요. 그 기사도 여러분이 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결국 1년에 한 번 정도 쓸 수 있는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디야 커피면 이디야 커피를 소개하는 기사라고 보시면 돼요. 유형이 좀 다를 뿐이에요. 근데 그 기사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사를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 여러분 이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 10년 내내 써먹을 수 있어요. 내년에 쓸 때 어차피 내용 조금씩 바꿔가지고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기사를 일단 하나는 무조건 여러분이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 역시 기사입니다. 창업 인터뷰 기사. 내가 A라는 프랜차이즈를 맡았다. 그러면 적어도 A라는 프랜차이즈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창업한 가맹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맹점주의 인터뷰 기사가 무조건 하나 실리게 했으면 좋겠다. 역시 여러분, 이것도 기사는 거의 표준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요. 기사 쓰기는. 근데 그 기사를 통해서 그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게 또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선명 대표님, 브랜드가 뭐죠? 마이크 켜시고요. 네네. 네, 대표님, 지금 제가 아직 브랜드는 선정하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바로 해가 바뀌는 아, 중에 그런가요? 네,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브랜드를 아직 선정 안 하신 분이 있나요? 네. 자, 그 브랜드에 대해서 창업 인터뷰 기사 정도는 올라가 있어야 검색에 걸릴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 다음 검색에는 기사에 걸리는 거고요. 기사 검색에. 네이버에는 블로그에라도 걸리게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가맹본부 협조 받으면 금방 써내는 기사입니다. 기사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럼 제가 세 가지 얘기했네요. 이 세 개의 기사는 기본이다고요. 여러분 모두가. 프랜차이즈 신문 십답, 창업 인터뷰, 그 다음에 아이템 그 자체를 소개하는 기사.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하나씩 만들어 두면 두고두고 이제 써먹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기사가 더 있는데요. 그 두 개의 기사는 제가 상권 뉴스라고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자세히 설명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상권 뉴스, 이거 무슨 뜻이냐? 여러분, 상권별로 기사를 올릴 수 있게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기사를 하나 딱 만들면, 상권 뉴스를 하나 만들면 그 뉴스를 상권들을 바꿔가면서 사이트마다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기사를 계속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순천시에다 올렸던 기사를 여수로 바꿔서 올리고, 목포로 바꿔서 올리고, 파주로 바꿔서 올리고, 전주로 바꿔서 올리고, 그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죠? 그걸 제가 상권 뉴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권 뉴스를 표준 두 가지 정도, 제가 물론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어떤 유형인지 그렇게 제시해드리면 그 기사를 만들어서 이번 주에는 예를 들면 어느 지역, 다음 주에는 어느 지역, 그 다음 주에는 어느 지역 해가지고 뉴스를 계속해서 로테이션해서 기사를 쓸 수 있다고요. 그런 기사를 제가 기본적으로 두 개를 여러분에게 책정을 해드릴 거니까 그게 14번째, 15번째. 한마디로 여러분이 따로 노력을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이 맡고 있는 브랜드에 대해서 창업경영신문의 어떤 그 기사가 어딘가에 떠서 검색, 창업자들의 검색에 걸리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제가 11번째부터 15번째로 해서 그 15가지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따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기계적으로.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패턴이니까 여러분도 방법에 대해서는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주 최소한의 소위 노력만 투자하시면, 최소한의 정성만 투자하시면 누구든지 이 15가지는 실천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A라는 프랜차이즈를 맡았으면 A라는 프랜차이즈한테 당당하게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뭐를 해주고 있는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얘기를 일단 15가지는 그냥 기본으로 가져가시라는 얘기예요. 더 구체적인 것들, 더 잘해야 될 것들은 일단 빼고 일단 그 기본은 우리는 항상 루틴하게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여러분, 저희 창업교육신문 협력회원이 되면 가맹본부 직원 5명까지 프랜차이즈 전문가 양성 과정이 무료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죠? 이거 못 써먹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는 것 같은데 A라는 프랜차이즈 회사가 창업경영신문에 협력회원이 되면 1년에 내는 돈은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회사 직원 5명을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 전문가 양성 과정을 무료로 교육을 시켜드린다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할인해줘도 32만 원 아닙니까? 그죠? 프랜차이즈 전문가 과정 할인해줘도 32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5명을 교육을 무료로 시켜주겠다고요. 그러니까 그 돈만 해도 150만 원이 넘어가는데 우리 지금 얼마만 받아요? 100만 원만 받잖아요. 가맹본부에 대해서. 그러면서 지금 기본이 되는 거 다 해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열심히 설명했던 15가지는 기본적으로 해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협력위원회 가입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건 그 가맹본부하고 소통이 안 된 거지 우리가 해줄 게 없어서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협력회원에 대해서는 가볍게 내가 누구든 어느 회사든지 간에 맘만 먹으면 협력회원을 소개할 수 있고 협력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협력회원으로 참여하면 100만 원어치는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만족할 수준으로 도와줄 수 있다.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맹점이 실제로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성과 수수료를 가지고 우리의 수익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이 여러분이 브랜드 매니저로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15가지는요, 여러분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계적으로. 그죠? 기계적으로 창업경영신문하고 일하고 그러니까 창업경영신문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프랜차이즈가 있으면 이 정도는 그냥 당연히 해줘야 될 걸로 그래야 여러분 내년에 갱신합니다. 그 브랜드가. 이 정도를 해주면 당연히 갱신을 해줍니다. 근데 그 정도를 안 해주고 갱신을 해달라고 하면 갱신을 안 해주려고 할 겁니다. 성과가 나지 않으면. 물론 이런 거 안 해줘도 성과가 나면 갱신이 되겠지만 여러분 이걸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15가지를 제대로 해주면요. 성과가 안 나도 갱신해 줄 겁니다. 설령 성과를 물론 내야 되겠지만 성과가 안 나도 갱신해 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 제 경험이니까 믿고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가맹본부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궁금해할 목표상권 프로젝트. 여러분 목표상권 프로젝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목표상권 프로젝트는 내가 A라는 프랜차이즈를 맡았을 때 전국의 모든 상권에 가맹점을 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특정한 내가 우선 원하는 상권을 고르는 겁니다. 나는 예를 들면 이경일 대표님이 만약에 파주를 공략한다 그러면 우선 파주에서부터 늘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브랜드 매니저가 움직이기 전에 내가 내 지역을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경일 대표님이 컴포스 커피를 맡았는데 컴포스 커피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파주 지역에 가맹점을 낸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단순합니다. 개념은 단순합니다. 내가 컴포스 커피를 파주에다 가맹점을 낼 거니까 파주에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무엇을 할 것인가가 목표상권 프로젝트의 개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출발합니다.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그 방법을 알고 있는 거니까 제가 이런 방법들을 쓸 거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빠르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그걸 숙지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그 목표상권 프로젝트를 쓰고 싶을 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전략들을 다 동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전화 한 통화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특정 지역의 특정 브랜드의 가맹점을 늘리는 노력을 해달라. 그리고
핵심 상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평소에 여러분이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실천해 보시면 핵심 상권에서 성과가 나올 테고 성과가 나오면 브랜드를 바꿔가면서도 성과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 개념입니다. 첫 번째, 출발은 똑같습니다. 아까 그 15가지가 출발입니다. 당연하죠. 그 15가지가 있어야 그 다음에 노출을 시키더라도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창업 아이템이 올라가 있어야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창업 아이템을 노출시킬 거 아닙니까? 창업 제안서가 올라가 있어야 우리 지역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한 번이라도 노출시킬 거 아닙니까? 그죠? 마을 미디어에 마을 홍보 게시판에 올라가 있어야 그 마을 사람들한테 한 번 더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15가지가 기본이라는 겁니다.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상권 뉴스가 이런 거거든요. 우리 상권에 어울릴 만한 아이템들이 뭘까? 뭐 이런 기사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만들어져 있어야 노출을 시키더라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발점은 그 앞에 15가지가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15가지가 되어야 목표 상권 프로젝트에 착수할 수 있다. 자, 그러고 나서 노출 극대화. 여러분 노출 극대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페이스북. 여러분이 아는 카카오톡.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페이스북 페이지. 만약에 페이스북 그룹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활동하고 있는 페이스북 그룹이 있다면 거기서 노출. 역시 뭘 노출할 것인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작업해놨잖아요. 15가지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지역에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노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온라인 박람회일 수도 있고요. 그게 뭐 창업 이벤트 뭐 예를 들면 창업 교육, 유망 창업 설명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여러분 지역에 뭔가 한 번이라도 더 노출시키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따라올 겁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해서 제가 얘기하기가 창피할 정도로. 그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예를 들면 이경일 대표님이 파주 지역에 A라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하려면 당연히 A라는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이미 소개되어 있는 그 수많은 컨텐츠를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한 번이라도 노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노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방법만 있을까요? 점포 개발을 통한 가맹 영업.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창업 컨설턴트 양성과정 교육을 할 때 점포 개발 프로세스를 설명한 게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받으시면 되고 그 교육 못 받으셔도 그 점포 개발 프로세스를 학습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점포 개발 방식으로 특정 지역에서 조금만 움직이면 성과는 낼 수 있다. 제가 이거는 거의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단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지 움직이기만 하면 결과를 낼 거다라고. 점포 개발, 여러분이 물론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점포 개발을 통한 가맹 영업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걸 일단 이해하셔야 되고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면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움직이거나 여러분의 직원들이 직접 움직이거나 누군가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움직이는 게 가장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움직이는 게 가장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제가 큰 기대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점포 개발을 진행하면 무조건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핵심 상권에서만 한번 해보십시오. 굳이 다른 지역에까지 신경 쓸 필요 없이 여러분이 맡고 있는 핵심 상권에서만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제대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성과가 안 나오는지. 성과가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올 겁니다. 성과가 안 나오면 저를 수십 번 찾아와서라도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제가 가지고 있는 걸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저는 분명히 성과가 난다라고 확신하니까 그 노하우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맡고 있는 핵심 상권에서라도 그게 성과가 난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지역에까지 그 방법을 쓰고 싶을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이 브랜드를 맡았잖아요. 근데 어느 상권에서 그 방법이 통한 걸 여러분이 느꼈다면 당연히 그 상권만이 아니라 다른 상권에서도 그 방법을 쓰고 싶을 거란 얘기죠. 그게 바로 점포 개발을 통한 가맹 영업입니다. 자, 구체적인 얘기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 또 한 가지가 있죠. 업종 변경 프로젝트. 여러분, 업종 변경 프로젝트는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권으로 따질게요. 그냥 핵심 상권으로만 정의를 할게요. 내가 맡고 있는 상권에 음식점들이 있는데 그 음식점들 중에 분명히 지금 하고 싶은 걸 때려치고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지금 하고 있는 걸 때려치고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브랜드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고요. 거의 모든 가맹본부들이 쓰고 있는 방법이다. 아니, 모든 가맹본부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잘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누구나 다 쓰고 있는 거다. 이해되셨어요? 적어도 가맹점을 수백 개 이상 낸 프랜차이즈라면 업종 변경이라는 방법을 누구나 다 쓰고 있다. 여러분도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걸 쓰시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가맹본부도 쓰고 있는 방법을 여러분도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창업경영신문은 업종 변경을 훨씬 더 정교하게 접근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업종 변경을 통해서 가맹점을 늘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훨씬 정교한 방법들을 제시해 드릴 거니까 업종 변경으로 가맹점을 늘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업종 변경은 당연히 전국적으로도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프랜차이즈를 맡았다. A라는 프랜차이즈로 업종 변경 프로젝트 전국적으로도 할 수는 있어요. 다만 만약 우편물을 보낸다면 우편량을 몇천 통, 몇만 통을 보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특정한 지역만을 골라서 업종 변경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100개만 보내도 된단 말이죠. 50개만 보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돈이 상대적으로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도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업종 변경 프로젝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업종 변경 프로젝트는 무조건 가맹점 모집에 도움이 된다. 만약에 그 방법을 못 써먹고 있다면 내가 지금 그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100% 받습니다. 업종 변경 프로젝트는 특정한 지역의 가맹점을 늘리는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자,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상권 뉴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상권 뉴스. 그렇죠? 아까는 제가 두 가지, 여러분에게 무조건 쓰게 하려고 두 가지의 기본 뉴스를 제가 정해놓은 게 있고요. 그 이외에도 상권 뉴스를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컴포즈 커피 강정동에 들어오나? 여러분 이런 기사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컴포즈 커피가 강정동에 지금 없다고 가정하면 컴포즈 커피 강정동 상권에 들어오나? 라고 하는 기사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쓸 수 있잖아요. 이거는 되게 쉬워요. 그리고 이미 다른 데서 쓴 기사를 보면 참고하면 더 쓰기가 쉽겠죠. 컴포즈 커피 강정동 상권에 들어오나? 여러분 이 기사를 전국의 1000개의 상권에 써먹을 수 있잖아요. 컴포즈 커피 담당자로서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경일 대표님 입장에서는 강정동에 진출하고 싶을 때 컴포즈 커피 강정동 상권에 들어오나?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파주에 있는 어떤 상권에도 써먹을 수 있고요. 수원에 있는 어떤 상권에도 써먹을 수 있고요. 그죠? 물론 이걸 지역 단위로 써먹을 수 있죠. 컴포즈 커피 서귀포 지역에 들어오나? 이렇게 기사를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종류의 상권 뉴스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특정한 지역을 공략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 이경일 대표님이 컴포즈 커피를 가지고 전국의 수많은 상권을 공략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 각각의 상권을 공략할 때 그 지역에 맞는 기사를 여러 종류로 써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무섭습니다. 이거 여러분 좁은 지역에서
기사를 가지고 조금만 노출시키려고 노력하면 이거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일반 상업적 광고하고 기사를 똑같은, 예를 들면 광고비를 투자했을 때, 여러분 솔직히 기사 같은 경우는요 10만 원만 투자해주면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노출시킬 수 있거든요. 5만 원만 투자해도 의미 있는 노출이 가능하거든요. 5만 원만 투자해도 5천 명 이상에게 노출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이게 기사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 주민들만 보게 만드는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서 언론사를 동원해야 됐던, 그게 사실은 언론사를 몰라서도 못했지만 매번 언론사한테 그 기사를 써줘야 되는 것도 부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사에 쓰는 부담은 거의 가지실 필요 없다고요. 루틴하게 그런 종류의 기사가 정해질 거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소위 홍보라는 방법을, 여러분 마케팅 용어로 따지면 언론 홍보라는 방법을 내가 특정한 지역의 가맹점을 내고자 할 때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역센터도 있고 마을 미디어도 있으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만약에 지역 언론사의 창업지원센터를 넣는 그런 것까지 만약에 가능하게 되면 그 지역은 언론사, 그러니까 우리 기사를 써줄 수 있는 언론사가 더 늘어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특정한 지역을 공략할 때 언론 홍보를 써먹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두 번이 아니라 그것도 여러 번, 그것도 여러분이 원하는 지역에서는 브랜드를 바꿔가면서, 예를 들면 이선명 대표님이 A라는 상권을 핵심 상권으로 맡았다. 그러면 이선명 대표님은 거기다가 이선명 대표님이 맡은 브랜드도 기사를 써줄 수 있지만 이디야 커피도 넣어줄 수 있어요. 컴포즈 커피도 날려줄 수 있어요. A도 날릴 수 있어요. B도 날릴 수 있어요. C도 날릴 수 있어요. 그럼 그 상권에서는 그 어느 브랜드가 들어온다라는 기사는 수시로 보이게 될 거고, 그 기사는 전부 다 창업경영신문 관련된 기사 아닙니까? 자, 이해를 못하셨으면 일단 할 수 없고요. 이런 개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역을 공략하는 방법은 훨씬 더 다양화될 수 있다. 그 기사의 종류는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기사가 우리 지역에 쓰이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전현만 대표님이 전주시에 가맹점을 내려고 하는데 컴포즈 커피를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사가 컴포즈 커피 본부장 인터뷰라고요. 컴포즈 커피의 본부장이 왜 우리가 전주 지역에 들어가려고 하는지를 인터뷰해 주는 거예요. 그 기사가 전주시 센터의 기사가 실리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기사들이, 여러분 그런 기사를 기획하기도 쉽지 않지만 기획을 해도 올릴 데가 없어서 써먹질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상권 특집호, 아직 유수석 대표님은 아시는 개념이지만, 그죠? 상권 특집호 아직 한 번도 못 써보신 분들 되게 많죠.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핵심 상권을 만약에 여러분이 운영한다면 상권 특집호 쓰고 싶을 겁니다. 쓰고 싶을 겁니다. 왜 쓰고 싶을 건지는 여러분이 느끼시면 됩니다. 내가 이 상권만 잘 공략하면 내 역할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이 상권에 들어오는 수많은 브랜드를 내가 관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제주도에 와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제주도 와 있는데 제주도에서 여러분하고 함께 해보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맡고 있는 브랜드의 제주도 지역 가맹점 개설은 앞으로 창업경영신문에 맡겨달라. 여러분, 우리나라 어떤 프랜차이즈가 제주도에 가맹점 안 내고 싶겠습니까? 제주도에 가맹점 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창업경영신문은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제주창업신문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거기다 제주시 센터 있죠. 서귀포시 센터도 앞으로 만들 거죠. 또 제주에 수많은 마을 미디어들을 만들어 갈 거죠. 제주도에도 창업센터도 만들어지겠죠. 전수창업센터도 만들어지겠죠. 여러분, 제주도에 있는 맛집의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창업하고 싶다. 이거 뭔가 재료가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제주도에 있는 맛집의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창업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거는요, 창업자들을 끌어당기는
재료가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제주도에 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제주창업신문을 만들어서 인프라를, 기초 인프라를 만들면 여러분이 써먹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브랜드에 제주도 가맹점 내는 거를 제주창업신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걸 여러분 상권에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에서는 제주창업신문이 한다면 여러분이 맡고 있는 상권에서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B라는 프랜차이즈가 우리말을 되게 안 들어요. 창업경신문 말을. B라는 프랜차이즈가 창업경신문 말 되게 말을 안 들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냐면 우리 그러면 전국에 상권 한 5개만 가지고 실험 한번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 중에 일 특별히 잘하는 상권 5분을 알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제가 그 B라는 프랜차이즈가 제 마음에 드니까 5개의 상권에서 가맹점 내는 작업을 한번 보여주겠다고 하면 여러분 그 5명만 제대로 움직여주면 그 B라는 브랜드 우리한테 움직여 올 거 아닙니까? 마음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게 특정한 지역을 공략하는 방법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그 상권 특집호를 내가 내 지역 상권에서 왜 써야 되는지도 여러분이 알게 될 거고 정말 종이신문을 우리 지역에 뿌릴 수 있다는 건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지역에 종이신문을 뿌릴 수 있다는 거 의미 있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도 창업 교육이나 합동 설명회를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키면 여러분 쉬워집니다. 어차피 창업신문 합동설명회 계속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창업교육이나 합동설명회를 내가 원하는 지역에 노출시켜서 그것도 내 브랜드하고 연관된 예를 들면 다음 달에 열리는 합동설명회에 내가 맡고 있는 브랜드가 참가한다. 여러분 당연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맡고 있는 브랜드가 다음 합동설명회에 참가한다. 그 합동설명회 홍보를 내가 진출하고 싶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직접 때릴 수도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지역센터 대표님하고 한테 부탁을 해서 때릴 수도 있고 어느 지역 마을 미디어 대표님한테 부탁을 해서 때릴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역을 좀 더 쉽게 공략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유료 광고는 얘기하지도 않겠습니다. 유료 광고도 적은 돈을 들여서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매우 좋은 훌륭한 방법이겠지만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오해해버릴 소지가 있어서 제가 아예 얘기를 꺼내지도 않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방법을 제시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창업 간담회 여러분 내가 맡고 있는 브랜드의 창업 간담회 지금 왜 안 하는 겁니까? 돈 들어갈까 봐 안 하는 겁니까? 창업 간담회에 돈 들어갑니까? 돈 안 들어갑니다. 창업 간담회를 한다라는 공지사항 하나만 만들면 간담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라인 간담회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온라인 간담회나 설명회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여러분이 특정한 지역을 공략할 때 써먹는 방법이 있다고요. 돈 많이 들이지 않고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이 활용하면 결국 그 지역에서 더 많은 창업자들을 공략할 수 있다. 자, 또 한 가지. 그럼 지역 1호점이라는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요. 특정한 지역 매장이 가맹점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일단 지역 1호점을 내야 2호점, 3호점, 4호점이 생기는 겁니다. 맞습니까? 1호점을 내야 생기는 겁니다. 근데 1호점은 신중해야 하거든요.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을 만들어야 돼요. 1호점을 장사 잘 되는 매장으로 만들어야 2호점, 3호점, 4호점이 늘어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 창업경신 본사가 있는 건물의 1층에 김치도가라고 하는 가맹점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 매장이 활성화되니까 독산역에도 매장이 하나 만들어지고 디지털 단지역에도 매장이 하나 만들어져서 그 라인에만 매장이 3개가 됐다. 여러분 그 1km도 안 돼요. 매장과 매장 사이 거리가. 1km도 안 되는데 매장이 3개가 만들어졌거든요. 이런 패턴을 여러분이 이제 느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은 무조건 1호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매장 1호점의 위력을 여러분이 알고 매장 1호점을 만들기 위해서 체계적인 접근을 하는 여러분 이때 써먹을 수 있는 게 아까 건물주 프로젝트 같은 게 써먹는 겁니다. 매장 1호점을 만들기 위해서 그 지역의 건물주
내가 원하는 매장 위치에 건물주를 섭외해서 건물주가 보증금을 투자하게 해주면 창업자는 시설비만 투자하고 창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 조건이 아주 매력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창업 조건이 매력적으로 바뀌는 순간 창업자를 발굴하는 방법이 훨씬 더 다양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실제로 여러분이 특정한 지역을 공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특정한 지역에서 창업 교육을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안심창업 서포터까지 얘기했나요? 여러분 안심창업 서포터를 활용한다라는 건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업자를 직접 찾아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내가 A라는 프랜차이즈로 창업할 사람을 찾아내는 게 내 책무다. 근데 A라는 프랜차이즈로 창업할 사람을 찾는 건 절대 쉽지 않거든요. 오히려 A라는 프랜차이즈를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건 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A라는 프랜차이즈를 창업할 사람을 찾는 거는요. 몇 천만 원을 쓸 사람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A라는 프랜차이즈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A라는 프랜차이즈를 일반인들에게 소개를 해서 그 A라는 프랜차이즈를 주변 사람에게 추천하게끔 만드는 건 오히려 창업자를 찾는 것보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해서 특정한 지역의 가맹점을 늘려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마을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 제가 더 말해서 뭐합니까? 그죠?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요. 여러분 지역센터 대표님들의 경우입니다. 지역에 마을 미디어가 하나도 없을 때와 서너 개라도 있을 때와 10개 이상 있을 때 어느 쪽이 가맹점 모집이 쉽겠는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봤자 뭐합니까? 그죠? 그래서 마을 미디어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특정한 지역의 가맹점을 늘리는 방법일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상권에 가맹점을 우선적으로 늘리고 싶은 상권이 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그 지역에는 창업경위신문과 함께 일하는 마을 미디어가 이미 활동하고 있더라. 그럼 여러분 그 가맹점 모집이 얼마나 쉬워집니까? 그 마을 미디어가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마을 미디어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마을 식당 또 오늘 제가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슬기로운 마을 식당을 운영해가는 과정에서도 가맹점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음식점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서비스 상품을 하나 가지고 가면 그 지역에 있는 음식점들은 여러분들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그 지역에 특정한 브랜드 가맹점을 내고자 하면 아는 사람에게 연락만 해도 쉽게 찾아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기능이 작동할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슬기로운 마을 식당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슬기로운 마을 식당에 대해서 너무 만족하고 또 일을 너무 잘해서 그분이 맡고 있는 지역에는 슬기로운 마을 식당이 한 100개쯤 있다 칩시다. 그 슬기로운 마을 식당 회원사가 100개라는 거는 회원사로 접촉했던 데는 1000개가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1000개는요, 적어도 그 지역에서 창업경위신문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락처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여러분이 원하는 브랜드 가맹점을 낼 때는 그냥 아는 분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가맹점을 개설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업력이 있는 분들이 보통 이제 그런 방법을 쓰는데 여러분이 이건 일반적으로 쓰기는 어렵고 여러분이 특정한 지역에 소위 씨를 충분히 뿌려두면 사실은 다른 채널을 활용하지 않고서도 거의 쉽게 가맹점을 모집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슬기로운 음식점 거래소는 당연히 음식점 사고 파는 일에 개입하려면 창업자들을 어차피 상대로 해서 프로모션을 해야 되거든요. 음식점을 인수할 사람들을 찾는 거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창업자들과 소통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음식점 거래소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컨설턴트가 있다면 그분은 그 지역에서 가맹점 개설이 훨씬 더 쉬울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후에도요. 뭐 요리 아까 제가 요리학원과의 연계성, 창업센터 창업 체험센터와 연계성, 전수 창업센터와 연계성, 창업 카페와의 연계성, 지역 언론사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활용을 하면 여러분 그 지역에 가맹점을 개설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다 써먹지 못할 정도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뭐만 불러드린 거예요? 목차만 불러드린 거예요. 목차만. 목차만 불러드렸기 때문에 각각의 목차들이 실제로 그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야 되고요. 공부해서 개발해 가라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활용해서 특정한 지역의 가맹점을 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목표 상권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활용해야 되는 어떤 가맹본부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성과를 못 내고 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목표 상권 프로젝트로 가져와야 됩니다. 여러분 마케팅하는 사람들, 마케팅 공부한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인 철학이 있어요. 그 철칙이 있어요. 철칙. 시장이 넓은 것보다 시장이 좁은 게 마케팅이 훨씬 더 쉬워진다. 여러분 이게 타겟 마케팅의 뜻이거든요. 타겟 마케팅이라는 게 이런 뜻이라고요. 큰 시장을 공략하기보다 훨씬 작은 시장을 공략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케팅의 그냥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제가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원칙이라고요. 원칙. 그 원칙을 이용해서 창업자를 좀 더 쉽게 공략하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프랜차이즈를 도와주고 싶은데 이 프랜차이즈 회사가 가맹점 모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럼 무조건 어디로 끌고 가야 된다고요? 특정한 상권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특정한 지역으로 끌고 와서 그 지역에서만 가맹점을 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보면 그때서 가맹점 모집 방법 몇 가지를 체험하게 돼요. 그 체험한 방법을 다른 지역에도 적용해 보는 게 가맹점을 늘려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근데 이 단순한 원리를 가맹본부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 자, 정리하겠습니다. 목표 상권 프로젝트는 제가 오늘 얘기하지 않은 것도 얼마든지 있겠죠.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화면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준비한 강의 노트인데요. 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딱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죠?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목차에 불과하다. 목차에 불과하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써먹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 중에 2개가 먹히면 더 좋고 3개가 먹히면 더 좋고 그 중에 어느 한 가지 방법이 먹히면 그 방법을 여러분은 지역을 바꿔가면서 써먹을 테고, 그죠? 여러분 아주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점포 개발을 통해서 성과를 내잖아요. 그럼 직원이라도 뽑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점포 개발을 가지고 성과를 내면 여러분이 직원을 뽑게 돼요. 왜 직원을 못 뽑는 줄 아세요? 점포 개발로 성과를 못 내봤으니까. 점포 개발로 성과를 못 내보니까 다른 사람을 뽑아봤자 성과를 못 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직원을 못 뽑는 거예요. 여러분이 점포 개발 방식으로 영업을 해서 성과를 내보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성과를 서너 번만 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원을 걱정하지 않고 뽑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뽑으려고 할까 걱정스러울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성공에 대한 체험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수많은 방법들을 특정 지역에서 통하게끔 써먹으면서 소위 실무적으로 경험이 쌓여가는 거지. 여러분 이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이 노트를 카피해서 준다고 해서
그걸 소화할 것 같으면 세상에 일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요. 그죠? 이거 카피해서 100번 줘봤자 못 써먹는 사람 못 써먹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은 저하고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든지 저하고 논의할 수 있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하고 치열하게 논쟁도 할 수 있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내게 될 겁니다. 제가 80점 정도의 점수를 맞을 정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과 일을 같이 하면서 90점, 100점짜리의 성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좀 남았는데요. 시간이 2시간이 다 돼버려서 더 하면 나중에 녹화 영상으로서의 가치도 떨어질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꾸냐면 다음 주 1월 2일 날은 오늘 못한 부분하고 또 준비한 거. 제가 원래 2월 2일 것까지 다 준비가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거 다 못했잖아요. 그럼 1월 2일 거가 또 다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2월 9일까지 가겠죠. 1월 9일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8일 날 했던 영상 2시간짜리가 있을 겁니다. 아까 올라가 있다고 그랬죠, 이미. 그 다음에 오늘 거 2시간. 그죠? 그 다음에 1월 2일 거 2시간. 그리고 1월 9일 거 2시간. 물론 저 2시간 안 하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시간을 단축해 보려고 노력을 할게요. 근데 제 마음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맥시멈 8시간. 이 8시간짜리를 여러분이 완전히 숙지를 해야 여러분이 적어도 특정한 프랜차이즈를 도와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도 기본을 갖추는 것이지 그거 배워서 가맹 본부를 마음대로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프랜차이즈 업계에 일 잘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얘기를 안 하겠죠. 그죠? 자, 적어도 여러분에게 제가 8시간 분량의 노하우를 어쨌든 제시를 하겠다. 그죠? 오늘 지금 뭐 또 설명을 못했냐면 여러분 그 프랜차이즈 본사 관리하게끔 MCP 고객 관리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여러분 관리자 센터에다 넣어놨잖아요. 아직 이것도 설명을 못했잖아요. 원래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못했는데 아직은 여러분이 직접 가맹본부들을 관리하는 업체가 아직 많지는 않을 거라는 가정하에 다음 주로 설명을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